사실 이 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파악하면 거기까지 파악하면 되는데 사실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 시의 제목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김수영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시의 주제가 뭐죠? 뭐?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여러분들은 이 주제 잘 알죠? 자아성찰. 특히 시의 주제는 교육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자아성찰. 교육적 하면 이 주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것이 바로 요거잖아요. 너희 아니냐? 나는 일기 써오는 숙제부터 했는데 예, 초등학교 때 일기 써오는 숙제가 바로 자아성찰을 연마하는 숙제였잖아요. 그죠? 이 주체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자아성찰하면 또 생각나는 시인 있죠? 누구? 예, 윤농주. 윤농주가 대표적인 자아성찰 시인이죠. 근데 이 김세영 선생님 시도 자아성찰적인 시가 제법 있고 주로 그런 시들만 또 수능의 출제가 됩니다. 자, 자아성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아 분열부터 시작하죠. 자아가 분열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예,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로. 그러면 주로 이제 자아성찰에 다루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요걸 많이 다루죠. 요걸 비판하면서 이것으로 나아가는 거. 요게 바로 자아성찰이죠. 그 윤농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보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백골이 따라와 누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백골도 나를 따라와 누웠어. 그러면 그 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 나는 현실적 자아인데 나를 따라온 백골은 부정적 자아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 자아를 백골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사실 요 자아성찰 시를 읽을 때는 요 비판의 대상을 빨리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시들은 요게 잡아내기 조금 어려운 시들도 있거든요. 요걸 잡아내는 게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근데 요 시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시는 그런 게 아니고 자아성찰 과정에서 부정적 자아가 요런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여러분들 이 왕궁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리고 음탕이란 말도 나왔는데 사실 이 시가 쓰여진 거는 65년이거든요. 65년. 65년에 왕궁이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때 이제 왕궁이 아닌데 왕궁이라는 말을 쓴 거는 요거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 당시 정부를 공격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나 이런 거 잘 몰라도 대한민국 초창기의 대통령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힘이 더 강력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궁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정부를 표상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왕궁의 음탕 대신에 뭐 그런 정부의 부정부패겠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연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 소설가라든가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억압되었었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월남, 베트남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나라 국군은 마치 용병처럼 남의 나라의 전쟁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뭐 때문에? 예, 물론 미국이 도와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끌려갔던 군인들은 월급이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병사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겠죠.
미국 병사 월급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다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가져갔죠. 자, 어쨌거나 여긴 남의 나라 전쟁이에요.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지식인들은 당연히 그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걸 반대할 자유가 없었죠. 이걸 반대하면 탄압당했어요.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이 야경꾼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12시 이후에 순찰을 도는 자경단입니다. 얘네들은 자경단. 지금은 순찰을 누가 돌죠? 당연히 경찰이 돌죠. 지금은 경찰이 순찰을 도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았어요. 야경꾼이라는 자경단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 야경꾼들도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걷었다고 해요. 이 야경꾼이 경찰 조직으로 완전히 흡수된 것은 1980년대거든요. 꽤 오랫동안 자경단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이건 실제 김수영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김수영 선생님은 포로 수용소에 감금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보원이 너스들 아시죠? 간호사들과 스폰치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치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이거는 뭐죠, 이건? 은행나뭇잎을 내가 가시밭처럼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밟을 때마다 아프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밟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에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을 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근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어, 난 얼마만큼 작으냐? 정말 얼마만큼 작으냐? 자, 지금 여운이 남죠? 꽤 긴 시였습니다. 자, 이 시는 주제가 자아성찰이라고 했고요. 시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큰일에 대한 붕괴. 물론 제시문에 큰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대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걸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은 큰일에 대한 붕괴, 이건 조그마한 일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럼 비판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지? 이쪽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쪽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지향이 되는 거죠. 부정적 자아를 비판하고 긍정적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 자아성찰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전부 지향이고 오른쪽은 전부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소시민이죠, 소시민. 그렇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이 여기서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걸 얼른 파악하시면 이 시에 대한 감상이 대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파악하면 거기까지 파악하면 되는데, 사실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쪽이 비판의 대상이면 다 부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부정으로 읽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건 부정으로 읽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스들과 스포츠 만들고 개키는 거, 이게 놀림을 받았죠. 뭐 대신에 이거 한다고 놀림 받았죠? 남자답게 포로 경찰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계집애 같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포로경찰, 뉘앙스가 딱 오지 않습니까?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 포로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계키는 것은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여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개 비명해진다. 개가 비명 질러요. 깽깽깽. 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애놈의 투정해진다. 이건 더하죠. 애가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은행나뭇잎이 아까 뭐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어?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죠? 이거 밟는 게. 그 발길을 주저하는 거. 이거 어때요? 연약하게만 느껴집니까? 연약해서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아니죠. 이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히려 작가의 어떤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는 좀 깊이 있게 읽어보면 그냥 도식적으로 왼쪽을 지향의 대상, 오른쪽을 비판의 대상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요거를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로 이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런 도식적인 감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65년이면 4.19가 완전히 끝난 다음이죠. 4.19가 완전 끝난 다음부터는 어떤 큰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시했지만 오히려 자그마한 일에 대한 변화, 나 자신에 대한 변화, 집안에 대한 변화, 내 주변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연장선에서 이 시를 읽을 때 큰 일도 분개해야 되지만 이 작은 일도 굉장히 소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요 시의 문맥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